여러분, 나물 무칠 때나 청국장에 살짝 두르시는 그 들기름, 향긋한 맛 때문에 즐겨 드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들기름 한 스푼이 혈관 속 지방, 찌꺼기를 싹 녹여주는 천연 청소부라는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간단하게 혈관이 깨끗해질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은 아침에 들기름 한 스푼을 드시는 것이 실제로 혈관 건강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부터가 과장인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내용 하나만 알아도 들기름을 훨씬 더 현명하게 활용하실 수 있게 되실 텐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후에 말씀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도 몇 년 전부터 아침마다 들기름을 한 스푼씩 드시기 시작하셨는데 혈관이 깨끗해진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주제를 준비하면서 실제 연구 결과들을 찾아보니 어머니께서 알고 계셨던 것과 실제 과학적 근거 사이에 꽤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특정 음식 하나만 먹으면 혈관 속에 쌓인 찌꺼기가 씻겨 내려가듯 깨끗해진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이런 표현이 듣기에는 솔깃하지만 사실 우리 혈관이 작동하는 방식은 이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들기름이 실제로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확한 원리부터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들기름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들기름에는 알파리놀렌산이라는 오메가3 지방산이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그 함량이 전체 지방산의 최대 70%에 달할 정도로 높습니다. 이 알파리놀렌산은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필수 지방산이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 합니다. 흔히 등푸른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과 비교되는데 생선 기름에는 EPA와 DHA라는 형태의 오메가3이 직접 들어있는 반면 들기름의 알파리놀렌산은 우리 몸속에서 일부만 EPA로 전환될 수 있고 전환되는 비율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여러 연구에서 들기름 섭취가 혈액 속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한 동물 실험에서는 고지방식을 섭취한 쥐에게 8주 동안 들기름을 먹였더니 중성지방 수치가 약 38에서 42%,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약 15에서 17% 정도 감소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국에서 진행된 임상시험에서는 건강한 흡연자들에게 8주 동안 들기름을 섭취하도록 했더니 혈소판 기능과 염증 관련 지표가 개선되었다는 결과도 확인되었습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들을 진행한 연구자들 스스로가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결과들은 대부분 혈액 속 특정 수치, 즉 중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 같은 대리 지표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지 실제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심각한 질환의 발생률을 얼마나 줄여주는지를 직접 증명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동물 실험 결과를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핵심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그렇다면 정확히 어디까지가 근거로 뒷받침되고 어디부터가 과장인지 뒷부분에서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일 텐데요. 그렇다면 들기름을 먹으면 혈관 속 지방 찌꺼기가 정말 녹아 없어질까요? 여기서 정직하게 말씀드려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혈관 벽에 쌓인 동맥경화성 병변은 콜레스테롤과 염증세포, 섬유조직 등이 복잡하게 얽혀서 만들어진 구조물로 특정 음식 하나를 드신다고 해서 이미 형성된 병변이 물리적으로 녹아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러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바로는 오메가3 지방산을 꾸준히 섭취하시는 것이 혈중,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고 혈소판이 과도하게 뭉치는 것을 억제하며 혈관 내피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혈관 건강을 관리하는 여러 방법들 가운데 하나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소이지 이미 쌓인 찌꺼기를 청소부처럼 없애주는 마법 같은 효과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실수 하나가 있는데 이것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대규모 메타 분석 연구에서 오메가3 지방산 섭취와 심혈관 질환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는데 여기서 확인된 가장 뚜렷한 효과는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는 것이었고 이 효과는 섭취량에 비례해서 나타났습니다. 반면 혈압에는 유의미한 영향이 없었고 실제 심혈관 질환 발생률을 낮추는 것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연구마다 결과가 엇갈려서 아직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는 것이 이 검토 연구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니 들기름을 드신다고 해서 혈압까지 함께 낮아질 거라고 기대하시는 것은 정확한 이해가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이 오늘부터 실천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들기름을 드시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들기름은 발연점이 낮아서 고온으로 가열하는 조리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나물을 무치실 때, 청국장이나 된장국에 살짝 두르실 때, 또는 밥에 비벼 드실 때처럼 조리가 끝난 뒤에 첨가하시는 것이 영양소 손실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아침에 한 스푼씩 그냥 드시는 것도 괜찮지만 반드시 그렇게 드셔야만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니 평소 드시던 음식에 자연스럽게 곁들이시는 방식으로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로 적정량을 지켜서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들기름도 결국 지방이기 때문에 하루 한두 스푼 정도의 적당한 양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좋다고 해서 여러 스푼씩 드시면 전체 칼로리 섭취량이 늘어나서 오히려 체중 관리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들기름은 산패되기 쉬운 기름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만큼 공기와 빛, 열에 노출되면 쉽게 산화되어 오히려 몸에 좋지 않은 성분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개봉하신 뒤에는 반드시 냉장 보관하시고 가능하면 작은 용량으로 구입하셔서 두세 달 안에 다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병을 열었을 때 쓴맛이나 이상한 냄새가 난다면 이미 산패가 진행된 것이니 드시지 않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번째로 들기름 하나에만 의존하시기보다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함께 챙겨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들기름의 알파리놀렌산은 우리 몸에서 EPA나 DHA로 전환되는 비율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두 성분을 직접 함유하고 있는 등푸른 생선을 함께 드시는 것이 오메가3을 더 효율적으로 보충하는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로 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들기름 하나보다 전체적인 식습관의 균형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소와 통곡물을 충분히 드시고 나트륨과 포화지방, 특히 가공육이나 튀김류 섭취를 줄이시는 것이 혈관 건강에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들기름은 이런 전체적인 식습관 개선에 더해지는 좋은 보조요소로 생각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여섯 번째로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을 함께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걷기나 자전거 타기처럼 심박수를 적당히 올려주는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것이 특정 음식 하나를 드시는 것보다 혈관, 건강 전반에 훨씬 더 확실하고 광범위한 도움을 준다는 것이 수많은 연구에서 일관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들기름 한 스푼이면 혈관 관리가 다 된다고 생각하시고 안심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가장 조심하셔야 할 오해입니다. 들기름을 드시면서도 여전히 짠 음식과 기름진 음식을 즐기시고 운동은 전혀 안 하신다면 들기름 한 스푼의 효과는 그런 습관들 앞에서 매우 미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정 식품 하나에 과도한 기대를 거시기보다 오늘 말씀드린 여러 방법들을 함께 실천하시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접근입니다. 여기서 안전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혈관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식습관에 대한 것이지 이미 진단받으신 심혈관 질환을 치료해주는 방법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과 관리를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첫째, 이미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질환으로 약물 치료를 받고 계신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들기름 섭취를 늘리신다고 해서 약물 치료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며 처방받으신 약을 임의로 중단하시거나 용량을 조절하시면 안 됩니다. 둘째, 혈액을 묽게 하는 항응고제나 항혈소판제를 복용하고 계신 경우로 오메가3 지방산이 혈소판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다량으로 섭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셋째, 가슴 통증이나 호흡곤란, 갑작스러운 팔이나 턱의 통증처럼 심장 질환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으신 경우로 이는 즉시 응급실을 방문하셔야 하는 응급 상황입니다. 넷째,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수치가 이미 높게 나오신 경우로 식습관 개선과 함께 정기적인 혈액 검사를 통해 수치 변화를 추적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실천 계획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날과 둘째 날에는 집에 있는 들기름의 보관 상태를 확인해 보시고 개봉한 지 오래되었거나 냄새가 이상하다면 새 것으로 교체해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날과 넷째 날에는 나물이나 국에 들기름을 한 스푼씩 곁들이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에는 등푸른 생선을 식단에 한두 번 추가해 보시고 짜거나 기름진 음식 섭취를 조금씩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지금까지의 변화를 되돌아보시고 걷기 운동을 일주일 계획에 포함시켜 보시는 것을 목표로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마다 건강 상태와 식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효과를 체감하시는 정도와 시기도 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특정 음식 하나가 마법처럼 건강을 지켜줄 거라 기대하지만 우리 몸은 그렇게 단순하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들기름 한 스푼을 매일 챙겨 드시는 것은 분명 의미 있는 습관이지만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시기보다 오늘부터 균형 잡힌 식사와 꾸준한 움직임을 함께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보면 들기름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중성지방을 낮추고 혈소판 기능과 혈관 내피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었지만 이미 쌓인 혈관 속 지방을 마법처럼 녹여 없애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산패되지 않도록 잘 보관하시고 적정량을 꾸준히 드시되 등푸른 생선과 균형 잡힌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을 함께 실천하시는 것이 진짜 혈관 건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주의사항에 해당되신다면 반드시 병원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보시고 더 궁금하신 점이나 도움이 되셨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